왕실을 취재해온 지난 10년의 경험 속에서 충격이라는 단어는 쉽게 사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사안만큼은 그 단어가 과장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분명히 해두어야 한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소문이나 가십의 차원을 넘어 영국 왕실 내부의 권력 구조와 감정의 균열, 그리고 오랜 세월 축적되어 온 침묵이 한순간에 표면 위로 떠오른 사건을 다룬다. 제목 속에 담긴 각각의 요소는 우연히 나열된 것이 아니라 왕실의 현재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 열쇠들이다. 먼저 국왕 찰스의 충격이라는 표현은 한 개인의 감정적 동요를 넘어선다. 국왕이 된 이후 찰스는 안정과 조화를 강조해왔고 대중 앞에서는 언제나 절제된 태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왕실 내부에서 벌어진 일들은 종종 외부에 비치는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띈다. 찰스가 받은 충격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것은 단순히 한 가족 구성원의 발언 때문이 아니라 그 발언이 가진 상징성과 파급력 때문이었다. 왕실에서 진실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위험한 무게를 지닌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균형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인물은 앤 공주다. 그녀는 화려한 스캔들보다는 책임과 헌신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왕실의 가장 성실한 일꾼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앤 공주는 감정을 앞세우기보다는 원칙과 의무를 중시해왔다. 그런 그녀가 대면이라는 선택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번 사건의 비중을 말해준다. 대면은 왕실 문화에서 극히 드문 행동이다. 불편한 진실은 대개 우회적인 방식으로 혹은 시간이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며 넘겨진다. 그러나 앤 공주는 침묵 대신 직면을 택했다. 이는 그녀가 느낀 위기의식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준다. 카밀라 왕비는 이 이야기의 또 다른 축이다. 그녀는 오랜 세월 논란과 비판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켜왔다. 대중의 시선, 언론의 공격, 그리고 내부의 냉담함까지 모두 견뎌내며 결국 왕비의 자리에 올랐다. 그러나 지위의 상승이 곧 완전한 신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카밀라는 여전히 과거의 그림자와 함께 살아가고 있으며 그 그림자는 왕실 내부에서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앤 공주와의 대면은 단순한 개인적 갈등이 아니라 왕실 내에서 카밀라의 역할과 영향력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불러일으킨다. 제목 속 냉혹한 진실이라는 표현은 감정적인 과장이 아니다. 그것은 왕실이 오랫동안 외면해온 사실들 혹은 의도적으로 포장해온 현실을 의미한다. 진실이 냉혹한 이유는 그것이 누구도 예외로 두지 않기 때문이다. 혈통, 지위, 헌신의 역사조차도 그 앞에서는 방패가 되지 않는다. 앤 공주가 꺼내든 진실은 개인의 명예를 넘어 왕실의 도덕적 기준과 미래 방향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 장에서 중요한 것은 사건의 결과가 아니라 배경이다. 왜 지금이었는가? 왜 앤 공주였는가? 그리고 왜 카밀라였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은 서로 얽혀 있다. 찰스 국왕의 통치 초기, 왕실은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해야 하는 시점에 놓여 있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시대가 막을 내린 후 왕실은 안정과 연속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변화에 대한 요구에 직면해 있었다. 바로 이 미묘한 시기에 내부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충격이 개인적인 감정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국왕이 충격을 받았다는 것은 왕실의 의사 결정 구조 전체가 흔들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찰스는 가족의 가장이자 국가의 상징이다. 그가 받는 충격은 곧 제도적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한다. 앤 공주의 발언이 왕실 내부에서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여졌는지는 그 이후의 침묵과 신중한 태도에서 드러난다. 이 첫 장은 사건의 문을 여는 역할을 한다. 아직 구체적인 대화의 내용이나 결론을 다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독자는 긴장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제목에 담긴 단어 하나하나가 단순한 자극이 아니라 왕실이라는 거대한 조직 안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앤 공주의 선택, 카밀라의 위치, 그리고
찰스 국왕의 충격은 모두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의 출발점이 된다. 다음 장에서는 이 대면이 가능해지기까지의 역사적 맥락과 세 인물 사이에 쌓여온 관계의 변화를 보다 깊이 들여다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이 첫 장에서 독자는 한 가지 사실만 기억하면 된다. 왕실에서 침묵이 깨지는 순간은 언제나 큰 변화를 예고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언제나 가장 예상치 못한 인물의 목소리에서 비롯된다. 이 대면이 가능해지기까지의 시간은 짧지 않았다. 영국 왕실의 관계사는 언제나 현재의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앤 공주, 카밀라 왕비, 그리고 찰스 국왕 사이에 형성된 감정의 결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된 신뢰와 불신, 이해와 오해, 그리고 말해지지 않은 수많은 순간들로 이루어져 있다. 앤 공주는 어릴 때부터 왕실의 내부자였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필립 공작의 딸로서 그녀는 왕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자연스럽게 체득하며 성장했다. 왕실의 규범, 침묵의 미덕, 그리고 공적인 자리에서의 절제는 그녀에게 선택이 아닌 본능에 가까웠다. 이런 배경 속에서 앤 공주는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책임을 우선시하는 인물로 자리 잡았다. 그녀가 오랜 세월 동안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반면 카밀라 왕비의 왕실 입성은 전혀 다른 궤적을 그렸다. 그녀는 태생부터 왕실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 아니었고 오히려 외부인의 시선과 비판을 온몸으로 견뎌야 했다. 찰스와의 관계가 대중에게 알려지면서 카밀라는 한동안 논란의 상징으로 취급되었다. 왕실 내부에서도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다. 이해와 연민, 경계와 불신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이 두 여성의 관계는 겉으로 보기에는 무난해 보였다. 공식 석상에서 앤 공주와 카밀라는 예의를 지켰고 언론 앞에서는 갈등의 흔적을 거의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왕실을 취재해온 이들 사이에서는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미묘한 거리감이 오래전부터 회자되어 왔다. 그것은 공개적인 적대감이 아니라 가치관과 역할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긴장감에 가까웠다. 찰스 국왕은 이 둘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개인적인 감정과 공적인 의무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애써왔다. 특히 카밀라와의 관계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논쟁거리 중 하나였다. 국왕이 된 이후에도 그는 왕실의 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고 가족 간의 갈등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했다. 바로 이러한 맥락 속에서 앤 공주의 대면은 더욱 이례적으로 느껴진다. 이 사건의 배경에는 왕실 내부에서 서서히 쌓여온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었다. 카밀라가 왕비로서 수행하는 역할, 그녀가 왕실의 미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대중의 인식 변화에 대한 평가가 내부적으로 엇갈리고 있었다는 점은 여러 경로를 통해 암묵적으로 알려져 왔다. 앤 공주는 이러한 논의가 더 이상 모호한 상태로 남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서거 이후 왕실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여왕의 존재는 오랜 세월 동안 왕실 내부의 갈등을 자연스럽게 완충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녀의 권위와 도덕적 무게는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따르는 기준이었다. 그러나 그 기준이 사라진 뒤 각 인물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재정의가 불가피해졌다. 앤 공주는 이 전환기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인식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앤 공주와 카밀라 사이의 시각 차이는 점점 더 뚜렷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앤 공주는 왕실의 전통과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인물인 반면 카밀라는 보다 유연하고 현대적인 이미지를 강조해왔다. 두 접근 방식 모두 나름의 타당성을 지니지만 문제는 그것이 조율되지 않은 상태로 병존할 때 발생한다. 앤 공주가 느낀 위기의식은 바로 이 지점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대면의 시점 역시 우연이 아니다. 왕실 일정이 비교적 정리된 시기, 외부의 시선이 다른 이슈에 분산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 만남은 철저히 계산된 선택으로 보인다. 이는 감정의 폭발이라기보다는 오랜 숙고 끝에 내려진 결단에 가깝다. 앤 공주는
왕실의 사적 공간에서,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공적인 문제를 꺼내들었다. 찰스 국왕이 이 사실을 접했을 때 느낀 충격은 단순히 두 사람 사이의 갈등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왕실 내부의 균형이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였기 때문이다. 앤 공주라는 인물이 직접 나섰다는 사실은 문제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제도적인 고민으로 확장되었음을 의미했다. 찰스는 그 무게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이 장에서 드러나는 것은 이번 사건이 결코 돌발적인 충돌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질문과 우려가 한 지점에서 만난 결과였다. 왕실이라는 조직은 겉으로는 변함없는 전통을 유지하는 듯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끊임없는 조정과 재해석이 이루어진다. 앤 공주의 대면은 바로 그 조정 과정이 공개적인 형태로 드러난 순간이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대면의 현장과 그 안에서 오갔던 말들의 성격, 그리고 그것이 어떤 파장을 예고했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제2장에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한 가지다. 이 사건은 감정의 충돌이 아니라 왕실의 방향성을 둘러싼 깊은 고민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고민은 이제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대면의 순간은 조용히 시작되었다고 전해진다. 왕실 내부의 만남은 언제나 그렇듯 격식과 절제가 전제되지만 그날의 공기는 평소와 달랐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목소리는 높지 않았고 감정적인 표현도 절제되어 있었으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닌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앤 공주는 준비된 사람처럼 보였고 카밀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 앞에서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고 한다. 앤 공주의 화법은 직설적이기보다는 단정적이었다. 그녀는 비난이나 감정의 토로 대신 사실과 인식,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를 차분히 짚어나갔다. 왕실에서 가장 위험한 방식은 소리 높여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침묵을 압박하는 것이다. 앤 공주는 바로 그 방식을 택했다. 그녀의 말은 개인적인 호불호를 넘어서 왕실 구성원들이 공유해야 할 기준과 책임을 상기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카밀라 왕비에게 던져진 질문들은 단순하지 않았다. 그것은 왜 그렇게 했는가가 아니라 그 선택이 왕실에 어떤 의미를 남겼는가에 가까웠다. 이 차이는 결정적이다. 개인의 선택은 사적인 영역에 속할 수 있지만 그 선택이 왕실의 상징성과 신뢰에 영향을 미칠 때 그것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앤 공주는 이 경계를 분명히 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조된 부분은 대중의 인식이었다. 왕실은 더 이상 닫힌 공간이 아니며 모든 행동과 발언은 즉각적으로 해석되고 확산된다. 앤 공주는 카밀라가 왕비로서 보여준 몇몇 행보가 의도와는 다르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는 공격이라기보다는 경고에 가까웠다. 왕실의 생존은 신뢰에 달려 있으며 그 신뢰는 사소한 오해 하나로도 금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카밀라는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다고 전해진다. 그녀 역시 이 자리가 단순한 질책의 자리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해와 수용은 다른 문제다. 카밀라의 침묵은 동의라기보다는 상황을 재평가하려는 신중함으로 해석된다. 오랜 세월 비판을 견뎌온 그녀에게 이런 형태의 대면은 또 다른 종류의 시험이었을 것이다. 이 만남에서 가장 인상적인 대목은 과거에 대한 언급이 최소화되었다는 점이다. 앤 공주는 오래된 상처를 다시 들추는 대신 현재와 미래에 집중했다. 이는 왕실 내부의 갈등을 관리하는 전통적인 방식과도 맞닿아 있다. 과거를 정리하는 것은 감정의 영역이지만 미래를 논하는 것은 책임의 영역이다. 앤 공주는 후자를 택했다. 그러나 냉혹한 진실은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왕실 내부에서조차 완전히 봉합되지 않은 대중의 시선, 그리고 카밀라를 둘러싼 인식의 한계에 대한 인정이었다. 앤 공주는 이 점을 명확히 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일부 상징은 쉽게 바뀌지 않으며 그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면의 소식이 찰스 국왕에게 전해졌을 때
그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침묵은 종종 왕실에서 가장 강력한 반응이다. 찰스는 이 상황을 단순한 가족 간의 의견 충돌로 치부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앤 공주의 문제 제기는 곧 국왕 자신에게 던져진 질문이기도 했다. 왕실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에 대한 질문 말이다. 이 장면은 왕실의 권력 구조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공식적인 위계만 놓고 보면 국왕과 왕비가 중심에 서 있다. 그러나 실제로 왕실의 균형을 지탱하는 힘은 오랜 경험과 신뢰에서 나온다. 앤 공주는 직위보다는 역할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며 바로 그 점이 이번 대면을 더욱 무겁게 만든다. 이 만남 이후 즉각적인 변화가 드러나지는 않았다. 공식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되었고 언론 앞에서 세 사람은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을 유지했다. 그러나 왕실을 가까이서 지켜보는 이들은 그 미묘한 공기 변화를 감지했다고 말한다. 말해지지 않은 기은 합의 혹은 말해지지 않은 갈등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느낌이었다. 제3장은 사건의 핵심 장면을 다루지만 동시에 그 한계를 보여준다. 왕실에서 진실은 언제나 절반만 드러난다. 나머지 절반은 침묵 속에 남겨진다. 앤 공주와 카밀라의 대면 역시 마찬가지다. 모든 말이 공개되지는 않았고 모든 감정이 표면으로 나오지도 않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대화가 왕실 내부에 남긴 흔적이 결코 작지 않다는 사실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 대면 이후 왕실 내부와 외부에서 나타난 반응들, 그리고 이 사건이 어떤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했는지를 보다 넓은 시각에서 살펴보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왕실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으며 그 움직임의 방향은 이 대면의 여파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 대면 이후의 시간은 겉보기에는 평온하게 흘러갔다. 왕실의 공식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되었고 언론에 공개된 사진 속에서 국왕과 왕비, 그리고 앤 공주는 변함없는 미소와 절제된 태도를 유지했다. 그러나 왕실을 오래 취재해온 이들의 시선에는 이전과는 다른 미묘한 변화가 포착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선택과 배치, 그리고 침묵의 방식에서 드러나는 변화였다. 가장 먼저 감지된 것은 내부 일정의 조정이었다. 카밀라 왕비가 단독으로 나서는 공식 행보의 성격이 이전보다 신중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는 외부적으로는 왕실의 전략적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었지만 내부에서는 이번 대면의 여파로 해석하는 시각이 우세했다. 왕실에서 일정은 곧 메시지다. 어디에 서는지, 누구와 함께 하는지, 어떤 주제를 다루는지는 모두 계산된 선택이며 작은 변화 하나에도 의미가 담긴다. 앤 공주의 행보 역시 주목을 받았다. 그녀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존재감은 오히려 더 또렷해졌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왕실 내부 회의에서 그녀의 발언이 이전보다 더 자주 인용되었고 실무적인 결정 과정에서 그녀의 경험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이는 공식적인 권한의 확대라기보다는 신뢰의 재확인이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앤 공주는 단순한 성실한 일원을 넘어 왕실의 방향을 점검하는 기준점으로 다시 인식되었다. 찰스 국왕의 태도 변화는 가장 조심스럽게 관찰되었다. 그는 공개적으로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지만 측근들과의 대화에서는 균형과 지속 가능성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언급했다고 전해진다. 이는 우연이 아니다. 찰스에게 이번 사건은 감정적인 충격이자 동시에 통치자로서의 시험이었다. 가족의 문제를 어떻게 제도의 문제로 전환하고 그것을 다시 왕실의 안정으로 연결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그에게 던져진 것이다. 외부의 반응도 흥미로웠다. 언론은 직접적인 충돌을 확인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긴장을 키워드로 삼아 왕실의 변화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일부 평론가들은 앤 공주의 역할을 재조명하며 왕실 내에서 여성 인물들이 지닌 영향력에 주목했다. 이는 단순한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니라 왕실의 권력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되었다. 대중의 시선은 보다 복합적이었다.
카밀라 왕비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엇갈렸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녀의 위치를 다시 생각해 보려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동정과 비판, 이해와 거리두기가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왕비라는 자리가 얼마나 어려운 균형 위에 놓여 있는지가 다시 한번 부각되었다. 앤 공주의 문제 제기는 일부에게는 냉정해 보였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받아들여졌다. 왕실 내부에서는 선례라는 단어가 조심스럽게 오르내렸다고 한다. 이번 대면은 공식 기록으로 남지 않았지만 분명한 선례를 만들었다. 그것은 침묵만이 유일한 선택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필요하다면 내부에서 진실을 직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다. 이는 앞으로의 왕실 운영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였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왕실 내부에서 역할의 경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는 점이다. 누가 상징을 대표하는가? 누가 실무를 조율하는가? 그리고 누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이전보다 구체적으로 다뤄지기 시작했다. 앤 공주의 행동은 이 질문들을 더 이상 추상적인 차원에 머물게 두지 않았다. 이 모든 반응 속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번 사건이 단기적인 소동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왕실이라는 조직은 작은 균열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 균열은 때로는 보강의 계기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더 큰 변화를 촉발하는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 제사장은 이 사건의 여운을 다룬다.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말하는 시기, 행동보다 선택이 더 많은 메시지를 담는 시기다. 앤 공주와 카밀라 왕비의 대면은 이미 과거의 일이 되었지만 그 영향은 현재 진행형이다. 찰스 국왕의 충격은 점차 숙고로 바뀌고 있으며 그 숙고의 결과는 앞으로의 왕실 행보 속에서 서서히 드러날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변화들이 왕실의 미래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단순한 내부 문제를 넘어 어떤 상징적 의미를 갖는지를 보다 깊이 있게 살펴보게 될 것이다. 왕실의 이야기는 언제나 개인에서 시작되지만 결코 개인으로 끝나지 않는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번 사건은 점차 하나의 대면이 아니라 하나의 신호로 해석되기 시작했다. 왕실을 둘러싼 변화는 늘 조용히, 그러나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된다. 앤 공주와 카밀라 왕비 사이의 대화는 그 자체보다도 이후에 나타난 사고방식의 전환에서 더 큰 의미를 드러냈다. 왕실 내부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 일을 개인 간의 긴장으로만 설명하지 않았다. 가장 큰 변화는 말해질 수 있는 건의 범위가 확장되었다는 점이다. 이전까지 왕실에서는 불편한 진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행위 자체가 금기시되어 왔다. 문제를 인식하더라도 그것을 명확한 언어로 표현하는 순간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늘 존재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 이후 내부 논의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표현과 현실적인 평가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는 단순한 분위기 변화가 아니라 조직 문화의 미세한 이동을 의미했다. 앤 공주의 영향력은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그녀는 공식적인 권력을 행사하지 않지만 오랜 시간 축적된 신뢰와 경험을 통해 기준을 제시하는 인물이다. 이번 대면은 그 기준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왕실의 전통을 지킨다는 것은 과거를 무조건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이라는 메시지가 내부에 전달되었다. 카밀라 왕비에게도 변화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공개적으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주변에서는 그녀의 태도가 한층 더 신중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는 위축이라기보다는 재정렬에 가까웠다. 왕비로서의 역할, 상징성, 그리고 대중과의 거리감을 다시 점검하는 과정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다. 카밀라는 생존과 적응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다. 이번 사건은 그녀에게 또 한 번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크다. 찰스 국왕의 고민은 더욱 깊어졌다. 그는 개인적인 관계와 제도적 책임 사이에서 늘 균형을 유지하려 노력해왔지만 이번 사건은 그 균형점이 어디에 놓여야 하는지를 다시 묻고 있었다. 국왕에게 중요한 것은 갈등의 유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방향으로 수렴시키느냐였다. 앤 공주의 직면 방식은 찰스에게도 하나의 기준을 제시했다. 문제를 덮는 것이 아니라 통제된 방식으로 다루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안정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 말이다. 외부 전문가들과 왕실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사건을 왕실의 성숙 과정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등장했다. 왕실은 오랫동안 완벽함과 무결함의 상징으로 유지되어 왔지만 현대 사회에서 그러한 이미지는 오히려 불신을 낳을 수 있다. 내부에서의 솔직한 점검과 조정은 장기적으로 왕실의 신뢰도를 높이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앤 공주의 행동은 이 같은 변화의 가능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대중의 반응 역시 서서히 변화했다. 즉각적인 열광이나 분노 대신 보다 차분한 관찰이 이어졌다. 이는 왕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제도와 역할에 대한 이해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카밀라 왕비에 대한 평가도 이전처럼 흑백으로 나뉘기보다는 복합적인 맥락 속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 중심에는 왕비란 무엇인가? 라는 오래된 질문이 다시 놓였다. 왕실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비공식적인 규범 정비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누가 어떤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는지, 그 의견은 어떤 경로를 통해 전달되는지가 보다 명확해졌다는 것이다. 이는 갈등을 줄이기 위한 장치이자 동시에 필요한 순간에는 문제를 드러낼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는 과정이었다. 제5장은 이 사건이 남긴 사고의 변화를 다룬다. 겉으로 드러난 갈등보다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이 사람들의 생각을 어떻게 바꾸었는가이다. 앤 공주의 대면은 하나의 사건으로 끝났지만 그 여파는 왕실 내부의 판단 기준과 대화 방식에 조용히 스며들고 있다. 카밀라 왕비는 자신의 위치를 다시 인식하게 되었고 찰스 국왕은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더 깊이 성찰하게 되었다. 이제 왕실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침묵으로 안정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제한된 진실을 통해 새로운 균형을 모색할 것인가? 이번 사건은 그 질문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만들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왕실의 미래 서사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상징적으로 무엇을 남기게 될지를 보다 큰 틀에서 조명하게 될 것이다. 이번 사건이 던진 질문은 점점 더 넓은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앤 공주와 카밀라 왕비의 대면은 왕실 내부의 문제로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영국 왕실이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방식으로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상징적 사건으로 해석되기 시작했다. 왕실은 늘 과거와 현재, 전통과 변화 사이에서 균형을 요구받아 왔지만 이번만큼 그 균형점이 선명하게 드러난 적은 드물었다. 왕실의 미래를 논할 때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은 신뢰다. 신뢰는 화려한 행사나 완벽하게 연출된 이미지로 유지되지 않는다. 오히려 작은 균열을 어떻게 다루는가, 내부의 불편한 진실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는가에서 그 진정성이 드러난다. 앤 공주의 행동은 바로 이 지점을 건드렸다. 그녀는 갈등을 공개적으로 폭로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침묵 속에 묻어두지도 않았다. 제한된 공간, 통제된 방식, 그리고 명확한 문제의식을 통해 왕실이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것이다. 이 사건 이후 왕실 내부에서 자주 언급되기 시작한 단어는 지속 가능성이었다. 이는 단순히 제도의 존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왕실이 어떤 가치를 대표할 수 있는지를 묻는 개념이었다. 카밀라 왕비의 위치 역시 이 맥락에서 재해석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논란만으로 정의될 수 없는 인물이지만 동시에 그 과거가 완전히 지워질 수도 없다는 현실을 상징한다. 앤 공주의 대면은 바로 이 복합적인 현실을 인정하자는 요구로 읽힌다. 찰스 국왕에게 이번 사건은 하나의 시험대였다. 그는 어머니의 통치 아래에서 오랜 세월 기다림과 준비의 시간을 보냈고 국왕이 된 이후에는 조용한 개혁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조용한 개혁은 때로 분명한 선택을 요구한다. 앤 공주의 문제 제기는 찰스에게도 선택을 요구했다. 변화의 속도를 조절할 것인가, 아니면 방향을 명확히 할 것인가.
국왕의 침묵은 우유부단함이 아니라 이 선택의 무게를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왕실을 바라보는 외부의 기대 역시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완벽함이 요구되었다면 이제는 정직함과 책임감이 더 큰 가치를 지닌다. 모든 문제를 드러낼 필요는 없지만 문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는 태도는 신뢰를 높이는 요소가 된다. 이번 사건을 둘러싼 제한적인 정보 공개와 절제된 대응은 왕실이 이러한 기대를 의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 사건이 왕실 내 여성 인물들의 역할을 다시 부각시켰다는 사실이다. 앤 공주는 전통과 원칙을 대표하는 인물로, 카밀라 왕비는 변화와 적응의 상징으로 각각 다른 위치에 서 있다. 이 두 인물의 대면은 대립이라기보다는 왕실이 안고 있는 두 가지 방향성이 마주한 순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어느 한쪽이 완전히 옳거나 틀리다고 말하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왕실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장기적인 전략 논의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는 당장의 이미지 관리가 아니라 향후 수십 년을 내다본 왕실의 서사 구조를 재정비하는 과정이다. 어떤 가치가 강조될 것인가, 어떤 인물이 어떤 역할을 맡게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공식 문서로 남지 않지만 실제 행보를 통해 서서히 드러난다. 제6장은 이 사건을 전환점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다룬다. 모든 변화는 극적인 선언보다 작은 선택의 누적으로 이루어진다. 앤 공주의 대면, 카밀라 왕비의 재정렬, 찰스 국왕의 숙고는 각각 분리된 사건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흐름 속에 놓여 있다. 그 흐름은 왕실이 스스로를 어떻게 재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수렴된다. 이제 남은 것은 시간이다. 왕실은 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변화는 늘 느리게, 그러나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다음 장에서는 이 사건이 장기적으로 어떤 상징으로 남게 될지, 그리고 왕실의 역사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될지를 보다 종합적으로 조명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과정이었다면 다음은 의미의 단계다. 시간이 지나면 사건은 사라지지만 의미는 남는다. 왕실의 역사에서 중요한 순간들은 대개 큰 소리로 기록되지 않는다. 오히려 조용한 선택, 제한된 대화, 그리고 공개되지 않은 결정들이 훗날 하나의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앤 공주와 카밀라 왕비의 대면 역시 그런 순간 중 하나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그것은 즉각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보다는 왕실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을 미묘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이동시켰다. 이 사건의 가장 큰 상징성은 내부의 목소리가 다시 의미를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 왕실은 오랫동안 외부의 비판에 대응하는 데 집중해왔고, 내부의 긴장은 침묵 속에서 관리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대면은 내부의 문제를 내부의 언어로 다루는 방식이 여전히 유효하며 때로는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앤 공주의 선택은 폭로가 아니라 책임이었고 대립이 아니라 경계 설정이었다. 카밀라 왕비에게 이 사건은 하나의 한계이자 동시에 가능성이었다. 그녀는 왕비라는 자리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비판을 견뎌냈고 그 과정에서 적응과 인내의 상징이 되었다. 그러나 이번 대면은 그녀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졌다. 생존을 넘어 어떤 상징으로 남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왕비로서의 역할은 더 이상 개인의 서사로만 유지될 수는 없으며 왕실 전체의 가치와 조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분명해졌다. 찰스 국왕의 위치는 이 모든 상징을 하나로 묶는다. 그는 충격을 받았지만 그 충격은 혼란이 아니라 성찰로 이어졌다. 국왕으로서 찰스는 더 이상 조정제에 머물 수 없고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이번 사건은 그에게 통치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 왕실의 안정은 갈등이 없어서가 아니라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이 존재할 때 유지된다는 사실 말이다.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이 대면은 하나의 미시적 사건일 수 있다. 공식 기록에 남지 않을 수도 있고 세부적인 대화는 끝내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왕실의 역사는 늘 이런 미시적 사건들로 구성되어 왔다. 훗날 이 시기를 돌아볼 때 왕실이 보다 신중하고 절제된 방향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계기로 이 순간이 언급될지도 모른다.
대중의 기억 속에서 이 사건은 단순한 충돌이 아니라 왕실이 여전히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조직이라는 신호로 남을 것이다. 완벽함보다는 책임, 침묵보다는 선택이라는 가치가 서서히 자리 잡는 과정에서 이번 대면은 하나의 기준점 역할을 한다. 앤 공주는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했고, 카밀라 왕비는 듣기 어려운 것을 마주했으며 찰스 국왕은 그 무게를 받아들였다. 이야기의 끝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옳았는가가 아니다. 왕실이라는 제도는 개인의 옳고 그름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그것은 역할의 조화, 책임의 분담, 그리고 필요할 때 진실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로 존속된다. 이번 사건은 그 세 가지 요소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주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충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숙에 대한 이야기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분명히 어떤 선이 다시 그어졌다. 그 선은 갈등을 나누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왕실이 어디까지 갈 수 있고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를 가늠하기 위한 기준선이다. 왕실의 시간은 느리게 흐른다. 그러나 한번 방향이 정해지면 그 흐름은 쉽게 되돌릴 수 없다. 앤 공주와 카밀라 왕비의 대면, 그리고 찰스 국왕의 충격은 그 방향이 조정되는 순간을 상징한다. 이 조용한 순간이 훗날 어떤 의미로 기억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왕실은 여전히 변화하고 있으며 그 변화는 언제나 가장 조용한 순간에 시작된다는 사실이다.